문득 버스 창문 밖으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한 표정으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조금 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짧은 찰나 우울한 어른과 해맑은 아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맑았을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해영 마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DJ 선아입니다. 진해영 마지방은 진해에 마음을 주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창시절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어른들의 학창 시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인사 부탁드려요. 와, 저희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린 진마라 통통통 김미수입니다. 네, 저는 진해의 맛과 멋을 쭉쭉 따라다니는 진해 로드 진행자 정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대 파릇한 얼굴을 유지하며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진해 라디오 작은 도서관 진행자 정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NG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NG라고 생각하셨죠? 20대 얼굴을 그대로 전 10대 얼굴인 줄 알았네요. 브라보. 네, 진짜.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진해 극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사랑 정말 철이장님께서 극장을 테마로 한 토크 재밌었어요. 극장을 주제로 잊어버린 추억 남겨주셨네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극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극장보다는 영화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되어버린 1월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추억의 영화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죠. 매해마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찬양 입술님의 또 그 댓글 올리셨는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억 속 극장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 그러네요. 제가 1월 방송 때 제가 기술 지원만 하고 함께 출연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최장권님이 초반에 음이 작아 귀가 토끼가 되었네요. 쫑긋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제2의 제이조와 느낌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개묘년에 센스 있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러네요. 웬 난 토끼인가 했더니. 근데 토끼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소리를 작게 했는데 우리 최장근님이 예. 귀를 쫑긋 하였으면은 오늘부터는 너무 귀를 쫑긋 안 하시고도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역장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저희 제2의 제이조아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희 진해영 마지방이 될 수 있도록 팀방송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미숙님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경남 창원 시민님께서 오랜만에 재반장님 등판 너무 좋네요. 진해 마을 라디오 파이팅, 창원 특례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김한나님께서는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하고 마지방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마지방 화이팅, 진해 마을 라디오 파이팅, 창원 특례시 파이팅입니다. 네, 모두 파이팅 하면서 이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프닝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여기 선생님께서 DJ님께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이라고 했는데 저는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간다 해도 자신이 없고 또 현재에 조금 더 열중하고 싶습니다. 역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까? 아유, 학창 시절 돌아가고 싶은 추억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우. 전혀는 아니지만 현재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참 아련한 학창 시절이라 지금도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 딱 4학년 시절 돌아가고 싶네요. 4학년 혹시 특별히 4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학교라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이 지낸 참 정말이지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지금도 동창 모임에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작지 않은 키인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는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제일 앞자리에만 돌던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련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단을 정하고 앞뒤 자리는 정말이지 키 순서대로 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모습처럼 제일 뒷자리에 칠판과 제일 먼 거리에서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게 제일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게 키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좌석을 배정했죠?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저희도 키 순서대로 했었고요. 예.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끝에서 둘째 줄에 항상 앉았는데 예. 그때 키가 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서는 그 뒤에 있던 친구들은 180, 190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 이 키가 중학교 때 키가 그대로 예, 지금 네. 키가 그때 그거였으면 되게 컸겠네요. 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서 둘째 줄 항상 저는 앞에서 둘째 줄 앞에서 하다가 4학년 이후부터는 조금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했는데 뒤에서 둘째 줄이 아니고 앞에서 둘째 줄로 넘어갔는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됐죠. 저는 둘은- 키 순서는 잘 모르겠고 떠든 친구들은 뒤에 앉았던 것 같아요. 졸은 친구들은 앞에 앉고. 근데 선생님이 특이했던 건지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별로 좌석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랜덤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는 앞에 TV가 있었거든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좌석표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 없었지만 때때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데 저도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던 그 추억이 좋아서 한 번씩 생각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구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 고3 입시원서 쓰는 날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사실 그날 제가 대학 원서를 찢어버리고 그런 대학을 진학 포기를 했던 그날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생각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이다. 이따위 대학을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가감히 뭔가 과한 용기를 내면서 원서를 찢어버렸는데 지금 조금 후회는 되긴 합니다. 그때 그냥 조금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보니 그때 그럼 생각이 잘 많이 납니다. 네. 동구 선생님이 만약에 네. 이거는 시간 여행을 떠나서 네. 그때로 가서 원서를 쓰신다면 네. 지금 어떤 원서를 원하는 대로 쓰시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돼 있으실 것 같은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는지 그 상상은 못했네요. 일단 학사가 되어 있겠죠. 고졸이라는 학력에 한 단계 높아져서 고졸 학력란의 고졸이 아니라 학사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컴퓨터 전공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 이제 뭐 최신 또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열심히 했으려나? 방황하지 않고. 근데 지금도 아마 우리 동구쌤은 늦지 않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20대 얼굴이니까. 그렇죠. 네, 늦지 않았어요. 10대, 20대. 파이팅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굳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셔도 현재 지금 전문적인 이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약간 잘 이거 카운셀링 하신 것 하는 같습니다. 분위기인데 많이 치유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학력 컴플렉스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니까 이제 네. 학력 치유도 되는 그런 진해영 마지막. 네, 저희 토크 언제나 좋고요. 네, 좋습니다. 자, 동구님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가장 후회되는 기억이 언제예요? 예. 저는 후회라면 후회이고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은 아마 고교 시절 그때 꿨던 그 큰 꿈까지 왜 그때 가지지 못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포기했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후회 아닌 아쉬움으로 남네요. 지금 전공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아쉬움을 달래고자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멋있다. 그럼 포기했던 공부를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시작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거는 아마 법 쪽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법학사로 법학사를 공부를 했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지금도 그쪽 방면으로는 또 책이라든지 어떤 다른 공부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장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공부가 참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물은다면 공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취직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다 크면 취직하고 어느 자리에서 돈 버는 건데 왜 자꾸 그러실까 이랬는데 제가 크고 이 나이가 돼서 아이한테 공부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잔소리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좀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공부하라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기억을 가지고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공부를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노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돈 받으면서 놀고 싶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돈 많은 백수 좋습니다. 돈 많은 백수. 저도 그냥 어렸을 때 마냥 해맑고 근심 걱정 없는 어린 꼬마였고 어린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저는 국민학교. 지금은 국민학교라고 안 하죠.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 입학하던 날 동네 친구들과 동네 어른들이 우리 꼬맹이들 학교 간다며 우쭈쭈 해주던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 학교 가니까 가방에 뭐 들었는지 이렇게 챙겨보시면서 해맑게 웃던 기억도 나고 우리 그 왼쪽 가슴에 하얀 손수건 이렇게 매달고 학교 갔던 기억도 나네요. 등굣길 하굣길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들고 하하호호 웃던 생각도 나고 옛 추억은 그냥 마냥 해맑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미숙님은 국민학교였군요. 이렇게 또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근데 오늘 그 출연하신 분 세 분 그러니까 고나 쌤 빼고 나머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아니면 그 동구 쌤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외모상으로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데요? 전환기? 국민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녔던 것 같은. 네. 아주 배경음악까지 깔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대통합이 되는 진해 마을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님은 어떤 추억이 가장 생각나세요? 제가 진해에서 태어났고 그 특히 동네 형들하고 진해 냉천, 지금은 신이천이라고 불리는 신이천. 지역인데요. 예, 거기 아주 수변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그때는 완전 자연 계곡이었죠. 예, 거기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짜 1급수였던 것 같아요. 1급수. 가재도 네. 있었고 민물장어도 있었고요. 더 높이 올라가면 자연 민물 메기들도 때를 지어서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 형들하고 그런 아이들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아마 지금 제가 그렇게 놀던 그 계곡이 바라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나름 의미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그 신이천 내려다볼 때마다 추억이 떠올라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절이 1급수면은 지금은 아마 복개되고 막 도로가 이렇게 복개천으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복개천인데 신이천이 특별하게 네. 자연 친화적 복개를 해서 시멘트로 바른 게 아니라 돌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 아파트 촌으로 형성이 됐지만 그 아이들이 나와서 물고기도 잡고 1급수 물고기들 살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현수막 같은데 그렇게 걸려 있어요. 예. 좋은 그래서 추억이 지금 현재 그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부러운 것보다 음. 메기도 잡고 1급수 이거 어떻게 요리해 주실 수 있나요? 개구리 요리는 많이 해 먹었죠. 그거는 네, 지금 못 들은 개구리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구리 잡으면은 불법이고요. 네, 물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엔 많이 했으니까. 네, 옛날 추억으로만 소중하게 기억해 두고요. 저 이렇게 물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대학교 때 물과 관련된 추억이 있거든요. 뭐예요? 뭘까요? 네, 저희 학교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분수대 사이로 지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옷도 젖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 기억이 생각나면서 그때가 그립네요. 아, 그렇습니까? 요 분수대 지나가 빨리 지나가면 옷이 덜 젖는 건가요? 그렇다고 믿었죠. 근데 이제 재밌으니까 약간 좀 나중엔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했겠는데. 아, 좋았죠. 근데 혹시 그 권하님 그 분수대 같으면은 그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겠죠, 그죠? 네. 되게 남자들의 추억은 그 분수대에 퐁당 빠지는 게 그 어떤 그 이슈를 정해가지고 가위바위보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저희가 그냥 바닥에다가 네, 물만 바닥에다가. 올라오는 아. 그런 거라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이렇게 뭐 고남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저는 대학 동아리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네. 되게 그 시절은 아마 대학 1학년 내지 2학년 마치고 휴학과 함께 군대를 가는 그런 시절이라 저는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생활 전선을 뛰었어서 그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짓는 데는 아마 그 일당으로 받는 노가다 있잖아요. 네. 그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 하는 사이에 아마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대학 동아리에서 3박 4일 텐트 배낭을 한번 갔었는데 그게 아마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3박 4일이면은 아마 그 텐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 강 건너고 산 건너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텐트 배낭을 한번 가고 싶은데 저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더 늙기 전에. 그렇죠. 그때 요즘은 텐트보다 뭐 딱 그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텐트 배낭이 여행이 참 재밌어요. 그 낭만 아닌가요? 낭만이죠, 그렇죠. 맞죠. 예. 저는 낭만 파괴자인가 봐요. 텐트보다는 텐트보다는? 시설 이용이 훨씬 더 좋은 것 약간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테마 여행으로 가는 거죠. 테마 여행. 한 번 이렇게 텐트 이제 로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여행 가고 싶습니다. 방만 아니면 저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팀에서 한번 추진해 볼 만한데 한번 그 추진을 하네. 텐트요? 저는 텐트요? 괜찮은데 다들 가정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 시절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 대학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이다. 줌 수업으로 서로 간의 막내가 쉽지만은 않은 상이라 대학의 낭만, 신입생 환영회, 축제가 MT 등등 참 많은 추억거리지만 지금은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네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MT나 축제나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번. 네. 코로나19로 학창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추억을 제대로 못 쌓은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를 아이들이 마스크만 계속 쓰고 다니니 사람 얼굴에 대한 인식이나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마스크도 벗는 시기이니까 아이들이 정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시형? 네, 지향. 마스크를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용했으면 아, 근데 뭐 이 마스크를 쓰면서 마기꾼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스크 때문에 전 착용하면서 좀 편한 점도 많이 있어서 저는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실외에서는 이제 착용 안 하면 마스크를 빼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보다가 아는 분인데도 제가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때를 놓쳐가지고 그냥 웃음으로 때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전에 참 마스크 낀 사람에 대해서는 감기 걸리셨네, 몸이 좀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한 그런 일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빨리 그 마스크 가려진 진정한 얼굴 표정이 궁금해서라도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이 학교든 직장이든 그리워지는 현실이라 마스크 없는 세상이 정말 그립네요,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면서 사람들이 장단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감기 걸렸을 때만 마스크를 꼈는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끼면 감기가 덜 걸리고 또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사실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또 알지 못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코로나19 이전의 장점과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의 장점이 잘 조화롭게 버무려져서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이 나고 있네요. 네, 이 끝도 없는 우리 추억을 다음번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과거의 해상, 그 중에서 후회와 추억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즐거웠던 시절 함께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서 아주 가슴 짠하기도 하고 묘한 감정의 그런 시간이었네요. 저는 좀 전에 방송이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년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과 실패는 항상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란 단어보다
성공은 과정.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의 한 일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과거는 힘이 되고 앞으로 발판이 돼서 좋은 미래를 가기 위한 준비 밑거름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추억 이야기 하면서 흐뭇한 회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의 장을 펼쳐준 이 진해마을 라디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역 마지방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 그 선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창 시절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렇게 느껴봤는데 그때 추억은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어떤 그런데 미끄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 모든 걸 다 몸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도 사실 현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있는 이 모습 자체만이라도 행복한 모습으로 나날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또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진해영 마지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영 마지방에서 학창시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 가장 후회되는 순간, 어른이 된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 코로나19로 달라진 학창시절까지 진해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끼리 학창시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진해영 마지방의 DJ 선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